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먹고 나서도 뭔가 허전해서 라면 끓여 먹은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반미는 달라요. 빵인데도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배가 든든해요. 오늘은 이 신기한 베트남 샌드위치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반미라는 이름부터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해요. 베트남어로 빵을 뜻하는 반과 미를 뜻하는 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사실 반은 빵뿐 아니라 떡이나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미는 원래 베트남식 바게트와 그걸로 만든 샌드위치를 함께 부르는 이름이 된 거죠. 우리가 빵집에 가서 식빵이요 하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반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이 좀 특이해요. 생긴 건 프랑스 바게트처럼 길쭉하고 겉은 바삭바삭한데 막상 손으로 눌러보면 푹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요. 일반 바게트는 딱딱해서 잘못 물면 입천장이 까지기도 하는데 반미빵은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떤 가게들은 여기에 쌀가루를 섞기도 해요. 베트남은 쌀의 나라잖아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바게트가 들어왔지만 밀은 수입해야 하는 귀한 재료였어요. 반면 쌀은 넘쳐났죠. 특히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베트남 제빵사들은 밀가루에 쌀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족함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해결책이었던 셈이에요. 물론 지금은 모든 반미빵이 쌀가루를 섞는 건 아니에요. 순수 밀가루로 만드는 가게도 많아요. 하지만 쌀가루를 섞은 빵은 프랑스 바게트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을 갖게 됐어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속이 상당히 가벼운 구조라서 속재료를 한가득 넣어도 빵이 눅눅해지거나 터지지 않아요. 길거리 음식으로 완벽한 구조인 거죠. 그럼 이 빵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남부 스타일 기준으로 보면 돼지고기 구이가 메인이에요. 여기에 베트남식 해민자루와 간을 갈아 만든 파테,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게마다 조합이 달라서 닭고기나 계란을 넣는 곳도 있어요. 고기만 들어가면 느끼하니까 새콤하게 절인 무와 당근, 아삭한 오이, 향긋한 고수를 한가득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장이나 칠리소스로 마무리하죠. 한입 베어 물면 정말 다채로워요. 고소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동시에 터져요. 게다가 식감도 제각각이에요. 바삭한 빵,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채소가 한 입에 다 들어오니까 먹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어요. 파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반미의 역사가 보여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바게트와 파테는 상류층이 즐기던 비싼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 방식으로 바꿨어요. 값싼 재료로 만든 파테, 현지 채소, 베트남식 양념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식민지 음식이 변형과 창조를 거쳐 대중의 음식으로 태어난 셈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일종의 문화적 저항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20세기 중반 들어 반미는 점점 더 서민적인 음식이 되어갔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사이공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로 먹던 게 바로 반미였어요. 빠르고 싸고 배부르고 맛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반미는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 속에 남았어요. 그런데 반미가 세계로 퍼진 건 좀 슬픈 역사 덕분이에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미국, 프랑스, 호주로 떠났어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음식점을 열었고 그중 많은 가게가 반미를 팔기 매일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지 사람들도 반미에 빠져들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틀 사이공, 특히 웨스트민스터시의 볼사 에비뉴는 반미 가게가 밀집한 곳으로 유명해졌어요. 이 지역에서는 멕시칸 타코만큼이나 반미가 일상적인 길거리 음식이 됐죠. 여러 집이 모여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긴 줄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호주에서도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시드니에서 반미가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피시앤칩스 가게보다 반미를 파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지 기사나 블로그에서 반미를 국민 점심 메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특히 반미의 신선한 채소를 좋아했대요. 프랑스에서는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반미가 역수출된 거죠. 파리의 트렌디한 동네인 르마레 지구에 반미 전문점이 생기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바게트로 만든 음식인데 베트남을 거쳐 돌아온 걸 더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서브웨이 같은 미국 샌드위치와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긴 빵에 속재료를 넣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 자체가 달라요. 서브웨이는 선택의 자유를 줘요. I'll 빵 have the Italian 종류부터 herbs and 고기, cheese bread. 치즈, 야채, 소스까지 Turkey and cheddar, 고객이 please. 직접 골라요. Lettuce, tomato.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조합을 만드는 거죠. 반면 반미는 이미 완성된 레시피예요. 돼지고기 반미면 거기에 맞는 조합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고수 빼달라거나 매운 거 더 넣어달라는 주문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균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반미의 매력이에요. 선택의 필요 없이 그냥 믿고 먹으면 되거든요. 빵의 차이도 커요. 서브웨이 빵은 부드럽고 쫄깃해요. 반미 빵은 바삭하고 가벼워요. 서브웨이 빵은 속재료를 감싸는 느낌이라면 반미 빵은 속재료를 담는 그릇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브웨이는 먹을수록 빵이 질겨지는데 반미는 끝까지 바삭함이 유지돼요. 가격 차이도 흥미로워요. 미국에서 서브웨이는 보통 7달러에서 10달러 정도 하는데 반미는 대체로 3달러에서 5달러 수준이에요. 물론 지역이나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런데도 반미가 더 푸짐하게 느껴져요.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맛의 레이어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미는 가성비 좋은 점심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대략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조금씩 알려졌어요. 쌀국수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반미가 따라온 거죠. 본격적으로 반미 전문점이 보이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무렵이었어요. 추가할래. 이태원과 경리단길에 처음 반미 가게가 생겼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맛있다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빵에 고수를 넣는다는 것도 낯설었고 가격도 예매했어요. 현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홍대, 강남, 성수동에도 반미 가게가 생겼고 베트남 교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늘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요. 점심시간에 빠르게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패스트푸드처럼 느끼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반미가 건강식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좀 애매해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튀김이 아니라 구이가 메인이니까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하지만 마요네즈와 파테가 들어가니까 저칼로리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햄버거에 비해 채소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경우에 따라 더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미를 먹고 나면 묘하게 든든해요. 빵인데도 밥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다양한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빵이 함께 어우러진 덕분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조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거죠. 앞으로 반미가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고 점심에 빠르게 때우기도 좋고 저녁에 가볍게 한 끼 하기에도 딱이거든요. 쌀국수처럼 언젠가는 자연스러운 메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투더리군TV와 함께 빵인데 밥처럼 느껴지는 반미의 비밀을 알아봤어요. 쌀과 밀이 만나고 프랑스와 베트남이 섞이고 변화와 창조가 뒤엉켜 탄생한 음식이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